2023학년도 수능입니다. 수능 두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이죠. 유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서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뭐 죽을 때 뭐 남기는 글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일반적인 책들이 있는데 기존 책들이 있죠. 책들이 출판되어 있는 책들을 에서 이제 뭘 뽑아서 뽑아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책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유서. 뭐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읽어봅시다. 뭐 그다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예, 길기는 좀 길죠. 봅시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중국에서 시작됐답니다. 유서가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고금 고 옛날 금 지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그러니까 유서라는 게 뭐냐? 그죠? 유서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와 있네요. 유서는 이런 어떤 서적이다. 어떤 서적이냐? 기존에 있던 책들을 뭐 정리해가지고 만든 그죠?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음. 해석 없이 그냥 뽑기만 뽑아놨네요. 그죠? 이거 뭐야? 그냥 뭐 드래그해서 그냥 뭐 그냥 갖다 그냥 박아놓은 거네. 그죠? 그 복사만 한 거란 얘기죠.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좀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편찬 방식이 자기 마음대로 있지. 그죠?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맨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왕조 초기에 그죠?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왕조의 위험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왕조 나라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뭐 이를테면 그죠? 뭐 조선 왕조를 만들 때그 맨 처음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죠? 맨 처음에 왕이 만들어졌을 때 막 대규모 편찬을 해가지고 그 뭐 나라를 잘 만들었다. 또 뭐 그런 얘기들. 그죠? 고려 때 고려에 대한 얘기하네요.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후 조선 시대에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고려 때 유서를 수용했고 조선에서 중국 유서를 활용을 했다.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그러니까 중국 유서가 있으니까 그걸 모방한 거겠죠. 모방했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의 유서의 특징이 나왔네요. 조선의 유서의 특징은 대체로 이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 그러니까 아까는 중국에서는 이제 왕조 초기에 했던 대규모 유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어떤 왕조가 어떤 위험, 과시 이러려고 하는데 조선의 유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고 목적에 따라서는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어떤 뭐 이게 일반 유서가 있고 특정 전문 유서가 있다 그랬는데 전문 유서를 많이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는데 이거 뭐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유서들 대체로 간행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거 뭐 책을 이렇게 뭐 찍어내겠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 발췌 기록하여 어떤 시문 창작 과거 시험 이제 공부하려고 개인의 목적으로 유서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 유서들은 대체로 이제 그냥 개인 용도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 책 저 책 뽑아가지고 그냥 만들어 놨다. 그래갖고 책을 뭉쳐놓은 거죠. 그걸 이제 유서라고 부른다.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 조선 후기죠. 실학의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다.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실학자들 자체가 현실 개혁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지식을 알려주고 확산하려고 편찬 의도가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했다.
아까 평가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갖다 그냥 드립다 베기기만 했는데, 그죠? 베기기만 했는데 평가를 더했다. 어떤 뭐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작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그 일반적으로 그 유학자들이 이제 그 주작을 아주 강조했었는데, 주작을 별로 이제 그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막 이제 끄집어내갖고 이제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내서 이론을 밝히는 고증과, 그죠? 이에 대한 의견 등 이제 안설, 이게 이제 안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안설이 뭐예요? 의견, 응? 고증, 의견 이런 것들 안설이라고 부른다. 덧붙인 경우가 많았다. 주작에서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그러니까 주작을 아예 버린 건 아니고 이어받았다. 이어받았어요. 한편 주작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주작도 받아들이고 다른 지식도 받아들였다. 주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 이런 데 관심을 가졌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작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런 실학자들이 뭐 지식 축적, 새로운 지식 축적, 확산, 촉진 이런 걸 했었다는 얘기죠. 의의가 되겠네요. 의의. 그렇죠? 2번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양의 학문을 중국에다가 소개한 걸, 그걸 이제 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서학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걸 이제 조선에서도 이제 따온 거죠. 지적 자원 중에 하나 활용되었죠. 지금 새로운 문물이 막 들어온 거지. 우리가 몰랐던 서양 문물들, 그죠?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서, 전식, 유서는, 그러니까 이게 막 지식이 막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여기서 따오고 여기서 따오고 여기서 따오고 하니까 백과전서식이 되겠죠. 주작의 어떤 지적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주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에서 수학 지식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이수광, 이익, 그 다음에 뭐 이규경 이렇게 나옵니다. 봅시다. 일단 이수광부터 17세기 이수광입니다. 시간 순서대로죠. 주작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작도 뭐 이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작을 벗어날 수는 없네. 그러니까 실학자들도 주작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이었죠. 대체로는 주작이 뭐냐 그러면은 뭐 유교죠. 유학 개념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제 뭐 도덕적으로 살아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얘기였습니다. 그는 지복유서를 통해 당대 조선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안설이라고 하죠. 안설 덧붙일 뿐만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 또 갔네요. 중국에 가서 서양 관련 지식 이제 서학인 거죠.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니까 중국에 퍼져 있는 서양 지식을 서학이라 합니다. 그죠? 이에 대해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작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작자들의 비판.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주작자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는 거죠. 일부 주작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 주작만 하지 왜 이상한 거 자꾸 받아들이냐. 주작이 아닌 어떤 막 이상한 것들 짬뽕돼 있다 비판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차이 없이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딱딱딱딱 바로 시간 차이 없이 바로바로 받아들였다. 뭐 딜레이 없이, 그죠? 바로바로 지식을 받아들였다. 소개했다 그 얘기인데, 그 일반 뭐 일부 주작자들은 좀 비판을 했다. 왜냐하면 야 그 주작만 하지 왜 다른 지식을 자꾸 가져오냐, 그죠? 얘기를 했었다. 18세기 2, 그죠? 2 봅시다. 18세기 2.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서학 지식 자체를 표제어로 삼았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갔네요, 그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이거 기존의 학설들을 이제 막 뒤집기 시작하는 거지.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어,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 소개. 그죠?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제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 그러니까 얘도 결국 주제학 밑에 있었다는 얘기고, 어떤 이런 거 심성론의 어떤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주제학 밑으로 넣는 거지.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제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뭐 2위까지는 계속 이제 그 수학 주제학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죠? 수학이 계속 이제 그 주제학 밑으로 잡아 넣는 그런 재구성까지는 했다. 좀 더 나아가서 19세기 이규경은 오주연 문장 전산고를 편찬하면서 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성우사설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고, 성우사설이 이거 이 얘기 쓴 건데, 그죠? 이거 뭐 이수광의 지복유설인가?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게 이제 성우사설의 분류를 적극 적용했다. 요걸 이제 적용했고 모방했다. 그죠? 활용했고 그는 불체계 모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수학 연구서들을 서학을 소화하여 이런 서학의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죠. 결국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서학을 소화해가지고 중국 학문과 뭉쳐놓은 거지. 따로 딱 독립해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학문 다 버리자. 서학을 이 최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절충한 거였고, 이것처럼 이익처럼 그죠? 받아들였다는 거지. 어느 정도 수용만 했다.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소를 반영했다. 이거 서학 중국 원류소는 뭐냐면은 서학도 결국 중국 거다, 자기 거다 이거지. 중국 놈들이 그죠? 자기 거래. 서학의 어떤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에서 나온 거다. 솔직히 야 그거 다 중국 거잖아. 중국 자기들이 최고다 이 얘기지. 그죠? 이런 생각을 받아 반영을 했답니다. 이규경도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소를 받아들였다. 얘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고, 다 이제 그 진보적인 어떤 그 서학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중국에서 나온 거다. 다 중국 거야, 내 거야. 그죠? 받아들였고, 그런 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 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그죠? 문명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중화관념 버리지 못했네. 계속 탈피하지 않고,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학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야 중국 그거 쓸모없네, 그거 다 버려야 되겠구만, 이게 아니라 중국이 중심이고 어차피 중심이고 서학이 이제 곁가지식으로 이제 붙어 오는, 실질적으로 서학도 다 중국에서 원류가 나온 거다. 응? 그런 거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좀 부담스러움과 어떤 이질감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중국 거니까. 그죠?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이제 서학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제 그 서학 연구서를 보는 거니까. 그죠? 중국에서 이미 딱 소화한 그걸 싹싹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읽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죠. 그죠? 쭉쭉 읽어지는 거고, 큰 어떤 부분도 없었고, 형식도 딱 좋았습니다. 그죠?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 문제 봅시다. 가와 나, 4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고?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긴 했지. 뭐 일반 유서도 있고 그죠? 전문 유서도 있다. 분류는 했다. 분류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했다.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 이런 얘기 없었죠. 뭐 유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뭐 적절하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요랬고 고려 때 받아들였고 조선시대 특징들이 요랬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가에서 그죠? 나에서도 마찬가지. 나에서는 어떤 뭐 유서의 어떤 분류 기준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주체적인 틀은 뭡니까? 프레임은 뭐 이수광, 이익, 이규경이 어떤 뭐 어떻게 서학을 받아들였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서학을 어떻게 조선에 접목했느냐 그 내용이니까. 뭐 분류 기준을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했다. 또 유서의 어떤 개념을 소개했고 유용성?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썼고 고려 때는 수용했고 조선 때는 이렇게 썼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있고 그죠? 근데 국가별로 국가별이 아니. 유서의 어떤 변천 과정은 맞는데 국가별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서 이수광, 이익, 이규경으로 이어지는 시간에 따른 어떤 변천 과정. 3번 가는 유서의 기원에 다양한 학설을 검토.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 유서의 기원에 대한 유서의 기원을 따졌나요? 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학설, 뭐 유서는 이런 학설에서는 뭐 유서가 여기서 이렇게 기원했고 뭐 이런 학설에 따르면 유서를 이렇게 기원했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 유서는 이런 거고 중국에서 이렇게 썼고 조선 시대 때 이렇게 썼다, 그죠? 그러다가 실학자들이 이렇게 썼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다양한 학설이 안 보였다. 나는 유서 편찬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수광이랑 뭐 이이랑 다투고 막 그런 거 없었습니다. 4번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했다. 그죠? 유서의 특성 중국에서는 이렇게 썼고 조선에서는 이렇게 썼다. 실학자들은 이렇게 썼다. 그게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아주 촉진이 됐다. 의의죠, 맞죠?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서의 특성도 나왔었고. 그럼 나는 유서 편찬에서 다양한 학문의 특정 학문의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 시기가 나와야지.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죠? 딱 맞네요. 그죠? 딱 맞고.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다. 유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평가가 달라진 게 아니라 활용도가 달라졌지. 또 특성이 달라졌고. 중국에서는 그대로 베끼기만 했는데 조선 실학자들은 안서를 추구해가지고 그죠? 자기 의견을 보탰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 시기별로 조금 바뀌었다 그런 변천 시기별로 어떻게 이제 서학을 받아들였느냐 그거지. 뭐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뭐 대표적인 걸 하죠. 지봉유설 뭐 성우사설, 뭐 오주연 문장 전선고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게 한데 뭐 역사적으로 대표적이다. 어찌 보면 또 지금 맞는 말 같고 두루뭉실한 답이기 때문에 그죠.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모 그죠? 하여튼 뭐 확실히 뭐 이렇게 요건 틀렸죠. 가가 틀렸죠.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평가가 달라졌다.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활용이 달라졌다는 얘기고 내용이 달라졌었으니까 확실히 5번 틀렸고 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뭐 끼워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지 맞아지는데 정답은 아닌 거죠. 그죠?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시기별로 수용 양상이 어떤 소개한 거죠. 수용 양상 소개한 거. 그게 맞는 거지. 확실한 깨끗한 답이 있다라는 거. 좀 애매한 요런 것들이 하나씩 있다. 그죠? 헷갈리게 하려고. 또 봅시다. 5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거.
A가 뭔데? 아, A가 요 부분이죠. 중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얘기. 그죠? 요건 이제 그 17세기 요까지는 아니고, 요건 조선, 전기. 그다음 요건 이제, 요까지는 이제 중국. 그죠? 요까지 중국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중국에 대한 얘기. 요건 이제 유서에 대한 정의고, 개념 얘기였고, 봅시다. A에 대한 이유로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여 했기 때문에. 그죠? 뭐 시문 창작하려고, 어? 그냥 과거 시험 보려고 막 이 책 저 책 뽑아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어?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 놓은 겁니다. 복붙해 놓은 거죠. 그죠? 복사 붙여넣기는 해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미상인,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다. 그죠? 그 이유는 뭐 그냥 막 이렇게 시문 창작하거나 과거 시험 보려고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 맞고,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 많다. 대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집중적이다 그랬잖아. 전문 유서가 특정 주제에 관한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됐다. 맞죠? 조선시대는 중국의 편찬 방식에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됐다. 그렇죠? 개인에 의해서 유서가 편찬됐다. 개인의 중국에서는 대규모로 했는데 조선의 유서는 그죠? 대체로 국가보다 이제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고 그죠?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의 위험, 왕조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었다. 맞죠? 그죠? 내용 일치 문제네요.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더 붙여. 중국에서는 해석 붙이지 않았죠. 얘들은 그냥 진짜 그대로 100개 와가지고 복사해갖고 붙인 겁니다. 복붙이지, 복붙. 응? 중국에서는 복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배열할 뿐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그랬고,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얘들이 이제 안설을 더 붙였다. 의견, 그죠? 고증 이런 것들을 더 붙였다. 요건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 전기도 아니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대한 얘기다. 이거 틀렸다. 그죠? 5번입니다. 그 다음 6번.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역, 니은을 파악하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 가가 어딨나? 다 보이죠? 실학자들의 유서는 실학자들의 유서죠. 그 다음에 B는 기역과 니은, 기역, 니은은 뭐야? 예, 기억이 이제 여기 있구나. 성우사설, 니은이 오주연 문장 전선고네요. 안 되겠다. 봅시다.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실학자들의 유서. 그 실학자들의 유서 요 세 개 보였죠. 이수홍의 지복유설. 예? 그 다음에 그냥 18세 이익의 성우사설. 예?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선고. 기억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그 맞죠, 그죠? 편찬 의도, 지식 제공하려고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 기억에서 심화 확장,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 소개. 그죠? 얘들 성우사설에서 지식의 심화 확장 있었죠, 그죠? 심화 확장 소개 맞네요, 그죠? 나타난다. 맞고.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한 가의 방식. 실학자들의 유서. 실학자들의 유서의 방식.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했지요. 기억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했다. 그렇죠? 가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난 거지. 범주화하는 방식이. 그죠? 맞다.
내용 일치. 그다음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 평가를 더한다. 그러니까 평가를 더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안설이죠. 안설. 의견을 더하는 거. 그죠? 그래서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다.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 지금 니은 이 사람은 이규경은 그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서학 중국 원류설이 맞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 서학들도 다 중국에서 나온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로 뭐 어떻게 확인할 생각도 없었어요. 맹신하는 사람이지. 중국을. 그죠? 확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려고 그게 맞나?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인 거지. 맹신한 거지. 그죠? 사이비처럼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수학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활용했느냐? 뭐 지식 전파하려고 활용했지. 뭐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려 한 건 아니었다. 무조건 이 사람은 믿고 있었습니다. 원류설을. 그죠? 중국이 최고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 드러난 가의 관심. 이건 이제 실학자들의 유서겠죠. 그렇죠. 사실 탐구를 중시하고 자연과학에 관심을 드러냈죠. 가의 관심은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나죠. 천문학과 우주론.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론. 천문학과 우주론 여기도 있지 않았나?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렇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이 천문학과 우주론을 수록했다. 얘들 둘 다 마찬가지네요. 천문학과 우주론을 수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사실탐구를 중시하면서 맞고 그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 가가 뭐 이거잖아요. 그죠. 실학자들의 유서는 유연성과 개방성은 기억과 니은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나타난다. 그렇지. 유연성과 개방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자학을 바탕으로 유연성과 개방성. 주자학을 바탕으로 이런 어떤 새로운 지식을 수용했는데 유연성과 개방성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자학 상황에서 꽉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가지고 좀 뭐 이렇게 지식을 넣었다. 주자학 아래에 넣었다라는 거 맞죠, 그죠? 내용일치였고 그다음에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 나가 누구였나? 그러니까 일부 주자학자들이 비판했죠. 뭐라고? 야, 주자학이 아닌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있다. 순도가 높은 주자학만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 다른 이상한 서학 같은 거 받아들이냐? 이렇게 주자학자들이 비판했죠. 꼰대 같은 사람들, 그렇죠? 비판을 했다. 그러니까 이수광이 이제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수광이 누구냐? 이수광 여기 있네요. 이수광. 이수광은 뭐 실학자고 그 주자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도 받아들였고 열린 태도, 그죠? 가지고 있었고 주자학에 기초해서 이런 어떤 도덕 이런 걸 연구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면서 어떤 사형 관련 지식을 받아들였다. 그죠? 그래가지고 비판받았죠. 주자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수광에 대한 말로.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어라. 좀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죠? 학문의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이거 뭐야? 주자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유교학이죠. 심성을 수용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학문의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심성을 수용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이건 뭐야? 이건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어떤 다툼이겠네요. 그죠? 이거는 양명학 주자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도 높은 주자학자들이 하는 얘기겠지. 근데 이걸 비판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수광을 비판하는 게 대한 얘기는 아니죠. 지금 이수광은 실학자들의 입장이니까 이거는 주자학자들의 입장인 거죠. 주자학이 양명학자들에게 하는 얘기겠지. 그죠?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논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죠? 마음을 열어라. 주자학에 매몰되지 말고 얘는 지금 주자학만으로 막
온통 주장만 공부하는 주류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좀 열린 태도를 좀 가지고 있어라. 그 얘기를 했겠지. 열린 태도. 그죠? 맞다. 주자에게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에게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에게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되니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니까 주자학이 주가 돼야 된다. 라는 건 이제 이수광의 말이 아니라 주자학자들의 얘기겠죠.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주자학이겠죠. 응? 유교 경전을 그대로 그냥 뭐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주자학자들은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있게 할 것이다.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익히게 할 것이다. 이것도 주자학에 대한 얘기겠죠. 아무래도 자기 경전에 대해서 이제 널리 배우자, 공부하자. 주자학, 그죠? 에 대한 얘기겠지. 뭐 답은 확실히 보이죠. 열린 태도. 그러니까 뭐 이수광에 대한 이수광의 태도는 뭘까라고 할 때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요게 핵심인 거고, 그죠? 열린 태도. 2번. 8번 봅시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임원 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 임원 경제지는 또 뭐야? 보기 한번 보기 봅시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 뭐야? 19세기 이규경도 있었는데 17, 18, 19 그 다음에 또 19세기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까지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조선과 중국 서적에서 향촌 관련된 부분을 발췌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일반 유서라기보다는 좀 특정 주제를 다뤘잖아요. 그죠? 전문 유서로 볼 수 있겠네. 전문 유서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작을 버리지 못했고, 실증과 실용의 자세, 이거는 실학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주작을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실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실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서유구 입장. 그 다음에 서학 중국 원리설 이 사람도 중국이 최고라고 믿었네. 그러니까 서학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다 중국 거다. 그거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해. 그죠? 근거에 대한 또 맹신, 사이비 교수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다. 중국을 딱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이 반영되었다. 안서를 부기했다. 안서를 평가 같은 거 썼네요.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 가능. 봅시다.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가가 뭐야? 가의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현실 개혁 뜻을 담았죠. 실학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맞고 현실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 그쵸? 뭐 향촌 어쩌고 삶을 더 낫게 개선하려고 맞네요. 그럼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히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얘들이 어떤 증거 제시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싫어했죠. 그러니까 증명이나 고증을 하려 했다. 그죠? 그 증거를 내세워서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 그러니까 증거도 없는 얘기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짓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이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증거가 있고 그죠? 그런 어떤 거를 하려 했고 그게 이제 실학인 거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실학은 조금 고증을 원했고 증명을 하려 했었다.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의견 그죠? 이거 안설 같은 거 반영된 것이 확인되겠군. 맞겠죠. 당대의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복유설에 비해 지복유설이 누구냐? 그죠?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거 뭐 그 주작 베이스로 서약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복유설에 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유서의 성격. 그러니까 주제가 있죠, 그죠? 향총 관련 부분을 뽑아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여기 전문 유서다. 전문 유서다. 오케이. 좀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복 유설은 그냥 막 썼나? 조선의 당대시를 망라했고 황목화했다 그러니까. 그렇네. 이거 특정 주제 없이 그냥 막 갖다 막 이것저것 다 넣었네. 그죠? 백과 전서식 그죠? 유서 그가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우사설. 성우사설 얘는 뭐 했나? 기존 지식이 이제 맞냐 틀리냐 배제하는 근거로 이제 서학을 썼다. 서학을 기준으로 기존 학설 야 그거 뭐 말이 안 되네 이게 증거가 없잖아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막 야 이게 쓸모없는 사이비네 이거 그래고 배제시키기도 하고 그랬다. 성우사설에 비해 관심도 좀 맞죠, 그죠? 여기까지 맞고 향촌 사회의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관심이 드러난다, 맞죠, 그죠? 좀 이제 향촌 부분 삶의 질의 향상 실용적이죠. 민생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기울였다. 5번 중국의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 여기 오주연 문장 전산고.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다.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죠. 이거 달리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인 얘들은 중국 서학 중국 원류설 그죠? 척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맞지 그죠? 척도에 대한 얘기가 있나? 문명의 척도. 문명의 척도라는 말이 있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에 했던 중국 중화관념. 문명의 척도로 여기겠죠, 그죠? 여기까지 맞아.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예? 구애됐죠. 얘도 중국 원류설 믿었잖아. 여기 서학 중국 원류설. 얘도 중국 맹신주의자입니다. 중국 맹신이에요.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 여기까지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 비교한 건 맞는데,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얘도 또 그냥 중국 맹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죠? 답 5번 틀렸죠. 그죠? 문맥상 A와 바꾸어 속이 적절하지 않은 것. A 의거한다. A가 어딨나? 유서의 편찬 방식에 의거하여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했다. 맞죠? 의거해서 따라서. B 이어받는 주작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이어받았죠. 주작적 지식을 이어받았다. 에이 계승이죠. 그죠? 계몽이 아니라 계몽은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계몽시켰다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용이하다. C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식자층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D 혼재. D 뒤섞여 있다. 주작이 아닌 것이 막 짬뽕 되어 있다. 뒤섞여 있다. 혼재되어 있다. 맞죠? 변경하여. E 지식의 범주를 변경하여 수용하였다. 바꾸어서 수용하였다. 재분류해가지고 그죠? 이거 이제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하위 이론으로 막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재분류해가지고 범주를 바꾸어 범주를 변경하여. 맞죠? 계승입니다. 여기까지 다죠. 9번까지인가? 여기까지 보고 다음 또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네요.